소파에서 일어나실 때 혹시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식탁 모서리나 의자 팔걸이를 꼭 잡아야 몸이 올라오거나 계단 앞에 서면 손이 먼저 난간을 찾아가시나요? 마트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리가 뻑뻑하고 조금만 걸었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70대인데도 누구는 가볍게 걷고 누구는 난간부터 찾습니다. 생각보다 차이는 나이보다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유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걸음이 가볍고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이런 변화가 빠르게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왜 무릎을 짚게 되고 왜 난간을 먼저 찾게 되고 왜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는지 그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근력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지 않아요. 어제까지 잘 올라가던 계단이 오늘 갑자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느끼기 어렵게 바뀌어가요. 1년 전이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시장 다녀오고 나서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 길어지진 않으셨나요? 마트 카트를 더 자주 기대게 되거나 산책 코스를 조금 줄이게 된 건 아닌가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더 먼저 찾게 되셨거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안 되는 날이 늘진 않으셨나요? 이게 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변화가 아니에요. 1년, 2년, 길게는 3년 이상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력이 빨리 줄어드는 분들한테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공통점은 하루 종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고 소파로 이동해서 TV를 보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좀 쉬어야 하니까 또 앉으시고 오후에도 거실에서 드라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쁜 생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쉬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근육 입장에서는 이게 꽤 오랜 공백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특히 오래 앉아있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거의 쉬게 돼요. 이 근육이 바로 일어서고 걷고 계단 오르는데 핵심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앉아서 TV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루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문제예요. TV 2편 보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굳어있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낮잠 자고 소파에서 쉬고 식탁에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몸은 하루 종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조금씩 더 줄어들어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편리한 생활이 몸을 움직일 이유를 하나씩 없애버린 경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시장에 가려면 걸어서 다녀왔잖아요. 버스 타러 정류장까지 걷고 장보고 무거운 짐도 들고 돌아오고 집이 몇 층이어도 계단으로 오르내리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게 다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몸을 쓰는 시간이었어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자체가 운동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는 차로 가고 무거운 건 배달로 받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냥 서서 올라가요. 이게 다 편리해진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몸 입장에서는 하루 중에 근육을 쓸 기회가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예전엔 장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다리를 썼는데 지금은 그 기회가 없어진 거니까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도 줄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해도 더 빨리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습관이에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몸을 숙이다가 아이고 소리가 나왔을 때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계단 앞에서 손이 먼저 난간을 찾아갔을 때 조심하는 게 낫지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마트 다녀왔더니 다리가 뻑뻑하고 피곤할 때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이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근육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어요. 무릎을 짚게 되는 것도 허벅지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난간을 먼저 찾게 되는 건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고요. 조금만 걸어도 빨리 피곤해지는 것도 다리 근육이 예전만큼 버텨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계속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는 사이에 근력은 조금씩 더 빠르게 줄어들어요. 몸이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지금부터 달라지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헬스장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요. 첫 번째,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그냥 일어나세요. 부엌에 물 한 잔 가지러 가거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거나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앉으시면 돼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이 굳어요. 그 굳는 걸 중간중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이에요. TV 보다가 밥 먹고 나서 하루 중 아무 때나 5번에서 10번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보세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팔걸이 잡고 하셔도 돼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양치하면서 발뒤꿈치 들기예요.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하는 동안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세요. 10번에서 15번. 발목 주변 근육이랑 종아리를 쓰는 동작이에요. 세면대 잡고 하면 흔들릴 걱정 없어요. 매일 양치할 때마다 하면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싱크대 잡고 무릎 들기예요.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5번씩만 해도 괜찮아요. 허벅지 근육을 쓰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 4가지,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매일 쌓이면 달라져요. 근육은 쓸수록 유지되고 안 쓸수록 줄어들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근력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짚게 되고 몸을 숙이다 소리가 나고 계단에서 난간을 먼저 찾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지는 것. 그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은 그 전에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늦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은 댓글에 근력이라고 남겨주세요. 또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찾아왔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로운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